안녕하세요. 인텔은 자타공인 CPU의 최강자입니다. 최근 경쟁자인 AMD에게 거센 도전을 받고 있고 여러 빅테크 기업들이 인텔의 범용칩에서 고개를 돌려서 자체 칩 개발에 붐이 불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텔은 CPU의 최강자 자리를 굳건하게 지키고 있습니다. 워낙에 넘사벽이기도 해요. 인텔은 무어의 법칙을 내세우면서 반도체 공정 기술력과 반도체의 집적도가 2년을 주기로 배가 된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를 실제 틱톡 전략을 통해서 구현함을 통해서 세계 최고의 개발 역량과 공정 역량을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적어도 2015년 이전에는 말이죠. 하지만 2015년 크르니자크 CEO 취임 이후에 인텔이 기술 중심 기업에서 경영 효율성을 제고하는 관리형 기업으로 변모해 나가면서 인텔의 기술 우위는 심각한 타격을 입게 됩니다. 크르니자크는 2년을 주기로 공정혁신과 반도체 성능 향상을 꾀하는 이 틱톡 전략과 무어의 법칙이 기업의 효율성과 수익성을 악화시킨다라고 보았어요. 따라서 자연히 틱톡 전략과 무어의 법칙을 폐기하고 경영 효율화를 꾀하게 됩니다. 상당한 숫자의 공정 및 개발 엔지니어들이 해고가 되었고요. 이때부터 인텔의 잃어버린 4년이 시작이 된다고 보아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인텔의 공정 혁신은 14나노에서 멈춰섰고요. 그리고 경쟁자들의 추격을 허용했습니다. 또한 AMD의 CPU 주도권 경쟁에서도 서서히 밀리기 시작하더니 급기야는 PC용 CPU 시장에서만큼은 AMD의 추격을 허용하고 말았습니다. 그야말로 2015년부터 2020년의 시기는 인텔에게는 암흑기다 라고 보아도 과언이 아니에요. 하지만 2021년 초 인텔의 CEO로 취임한 팻 겔싱어의 취임과 함께 인텔에도 어두운 터널의 끝에 서광이 조금씩 비춰오게 됩니다. 팻 겔싱어 CEO는 취임하면서 세 가지를 이야기했어요. 첫 번째, 인텔 7나노의 한계점을 해결했고 2023년도부터는 분명히 7나노 양산이 가능하다. 두 번째, 외부 파운드리를 적극 활용해서 경쟁사와의 벌어진 기술 격차를 메꿔나가겠다. 그리고 세 번째, 하지만 첨단 CPU 라인업은 인텔에서 자체 생산할 것이다. 한마디로 말하자면 인텔은 효율성을 중시하는 기업 문화를 바꿔서 기술 중심의 기업으로 회귀하겠다 정도로 정리를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엔지니어 출신 CEO다운 행보라고 볼 수가 있죠. 이후의 흐름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바와 같이 팻 겔싱어가 IDM 2.0을 선언하면서 파운드리 진출을 공식화하고 현재 파운드리 관련 투자를 매우 공격적으로 진행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들이 갖가지 뉴스를 통해서 충분히 파악할 수가 있습니다. 특히 지난 7월 인텔 엑셀러레이터 행사에서 인텔 파운드리의 공정 로드맵을 발표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파운드리 시장에 큰 파문을 일으키는 데에 성공을 합니다. 핵심은 리본펫으로 불리는 신규 공정 기술의 혁신, 그리고 2025년도까지 18옹스트롬, 즉 1.8나노에 해당하는 초미세 공정 개발에 성공하겠다라고 하는 공정혁신 로드맵의 발표입니다. 현재 진행 중인 10나노 슈퍼핀 공정의 수율을 안정화시키고 적어도 2022년도까지는 7나노에 돌입을 하고요. 그리고 2023년도에는 5나노 공정에 해당하는 인텔 4를 실현하고 2024년도에는 3나노 공정에 해당하는 인텔 3 공정을 개발하는 데에 성공을 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2025년도에는 인텔 20옹스트롬 공정으로 이행하겠다라고 하는 보관입니다. 이 옹스트롬이라고 하는 단위는 0.1나노를 의미해요. 이후 2025년도 이후에는 18옹스트롬 공정을 실현해서 1나노급의 반도체까지 이행하겠다라고 하는 굉장히 빠른 스피드의 공정 로드맵을 제시했습니다. 이후의 상황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바와 같이 인텔이 애리조나의 오코틸로 캠퍼스 내에 파운드리 전용 공장 2개동을 증설한다 라고 하는 투자 발표를 이미 했습니다. 그리고 현재 공장이 건설 중인 것으로 알려져 있어요. 인텔의 파운드리 전용 라인 2개동은 2024년도부터 양산을 시행한다고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인텔은 이 증설권에 22조를 투입하겠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아마도 오코틸로 캠퍼스 내의 공장에는 인텔 7이나 인텔 4급의 라인이 증설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여러 건의 추가 투자를 발표함을 통해서 인텔 파운드리 캐펙스의 확보가 본격화되고 있다라고 하는 그림을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캐펙스가 늘어난다라고 하는 것은 곧 파운드리 점유율이 늘어난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거든요. 하지만 반도체 공장은 굉장히 오랜 시간을 두고 지어지는 첨단 설비의 복합체예요. 그렇기 때문에 인텔의 캐펙스가 본격적으로 파운드리 시장에 영향력을 드러내는 시기는 약 2025년 이후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일단 생산품이 나와서 시장에 풀려야지 영향력이 행사가 되는 거니까 말이죠. 물론 파운드리 생태계가 라인 자체를 구매하는 입도선매의 경향이 큰 산업이긴 합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인텔이 지난 7월 엑셀러레이터 행사에서 제시한 공정 로드맵을 실제 구현하지 못해서 공정 혁신에 대한 믿음을 시장에 보여주지 못한다면 유의미한 점유율을 확보하는 데에 어려움을 겪을 가능성도 배제하지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인텔의 파운드리 재진출은 하나의 도박수라고 보아도 과언은 아닐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현실을 살펴보자면 인텔은 자사 CPU를 공급하기에도 빠듯한 캐펙스를 가지고 있어요. 한마디로 파운드리까지 병행하기에는 캐펙스가 너무나도 부족하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현재 보유 라인에서 파운드리 전용 라인을 따로 확보한다라고 하는 것이 결코 쉬운 문제가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당장은 파운드리 생태계 내에서 유의미한 영향력을 발휘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다 라고 예상해 봅니다. 적어도 2025년도까진 말이죠. 그래서 인텔은 하나의 자구책을 내는데요. 자사의 부족한 파운드리 역량을 타개하고 점유율을 어느 정도 확보해 나가기 위해서 자사의 독보적인 CPU 아키텍처인 X86 설계 IP를 공개하겠다라고 나섰습니다. X86은 현재 CPU 시장을 거의 독식하고 있는 인텔의 주요 CPU IP죠. 지금까지는 인텔이 독점적으로 X86 IP를 사용해 왔습니다. 그리고 AMD가 X86 IP를 응용해서 젠 아키텍처를 만들어냈죠. 하지만 인텔이 파운드리 시장에서의 영향력을 확보하기 위해서 X86 아키텍처를 공개할 것이라는 관측이 IDM 2.0을 선포한 그 시점부터 스멀스멀 피어오르고 있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인텔이 파운드리 시장에 진출하겠다고 선언을 실제적으로 하고 그리고 굉장히 적극적인 움직임을 보여주면서 이러한 예상들이 실제로 구체화가 되는 현상이 지금 벌어지고 있다고 하는 거죠. 인텔은 X86 아키텍처 공개를 천명하면서 X86의 잠재적인 수요층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한 바가 있습니다. 하지만 팻 겔싱어의 생각대로 시장이 움직여줄지는 미지수입니다. 정리합니다. 인텔 파운드리 사업은 두 가지로 성패가 갈릴 것으로 보입니다. 첫 번째는 인텔 엑셀러레이터 행사 당시에 밝힌 인텔 파운드리 공정 라인업의 개발 성공 여부가 될 겁니다. 이렇게 혁신적인 공정 로드맵을 발표했음에도 불구하고 인텔의 주가가 지지부진한 이유 중에 가장 큰 대목을 차지하는 게 바로 이 부분이거든요. 인텔이 과연 그거를 실현할 수 있을 것이냐 말이에요. 인텔의 시장 입지가 흔들리기 시작한 것이 공정혁신 실패로부터 기인되었기 때문에 이 문제는 굉장히 중요한 이슈로 대두될 가능성이 높죠. 두 번째는 미국 정부가 인텔을 언제까지 기다려줄 것인가의 문제입니다. 미국 정부는 TSMC와 삼성 등 주요 반도체 제조사들에게 현재 반도체 재고, 가격 정보 등 기밀사항의 제공을 압박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세계 반도체 공급망 조정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지금 미국 정부가 행동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러한 미국 정부의 행보가 인텔 파운드리에게는 엄청난 메리트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지만 만약 인텔의 공정개발 지연이라든지 캐펙스 투자 지연 등의 이슈가 계속해서 터진다면 과연 마음 급한 미국 정부가 인텔을 기다려줄 수 있을지 그것에 대해서는 두고 볼 일이라는 거죠. 오늘은 팻 겔싱어 CEO 취임 이후에 인텔이 어떤 행보를 보이고 있는지에 대해서 간략하게 정리를 해드렸습니다. 현재 반도체 시장의 흐름을 이해하시는 데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면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제를 말하다였고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